이제 단기 매매 조건 8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럼 일단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액면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고 팔 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액면가가 아예 아무 의미가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 시가라는 말 대신에 공정가치라는 말을 써요. 공정가치. 근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시가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보통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그러고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라고 하거든요. 공정가치는 어떤 뜻이냐면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물건을 판다, 매도, 아니, 양도 양수 이렇게 말할게요. 물건을 팔고 판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2,000원에 팔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1,000원에 사고 싶대. 그럼 둘이 거래가 안 되죠. 그럼 둘이 거래를 하려면 쇼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쇼부를 쳐가지고 1,500에서 만났다 할게요. 그럼 둘이 합의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거래가 됐냐라고 하면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서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가치예요.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시가. 그러니까 공정가치랑 시가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정가치란 말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정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90만 원이 공정가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90만 원이니까 90만 원에 산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90만 원이 됐고요.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써볼게요. 우리가 9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90만 원을 어떤 자산으로 줄 거냐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줬다고 합니다. 보통예금은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체크카드 통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93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93만 원이 나간다. 93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쓰고, 이 보통예금이 자산이니까 이 자산이 사라진 거죠. 오른쪽에 썼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럼 93만 원이 나갔으면 93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주식은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짜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름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봄날에 주식을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은 너 뭐 샀어? 이거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거 안 물어본다. 그럼 주식이든 채권이든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왜 샀냐고 물어보고요. 그걸 왜 샀니? 하니까 시장성이 있으면 라고 돼 있죠. 시장성이 있대. 시장성이 있구나. 한 개는 충족이 됐네요. 두 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래요. 둘 다 충족이 됐죠? 그럼 얘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성이 없으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내기 엄청 좋은 거예요. 한 글자 바꾸면 답이 바뀌거든. 잇, 업. 그리고 단기를 장기로 바꿔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뀌어버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이 맞죠? 지금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93만 원을 줬는데 90만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3만 원은 이럴 때 3만 원은 비용, 손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만 원이 붕 떠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차변 대변이 금액이 맞아야 되니까 차변에 3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자산이 90만 원이 들어왔는데 93만 원이 나갔죠. 그럼 3만 원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럼 이 3만 원은 비용인 거야 일단 성격은. 네, 이제 여기서 또 회계의 원칙을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이게 공통 원칙인데요. 자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산이라는 거는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취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없죠? 얻은 거 아니야 다. 그럼 얻는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매입, 제조. 매입, 제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 다 산 거 아니면 만든 거라고. 거의 다 샀겠지. 근데 만든 것도 있죠. 만들어서 쓰는 물건도 있을 수 있지. 열쇠고리를 내가 만들었다든가 목도리를 내가 짜서 쓴다거나 뭐 그 정도. 근데 매입이 주를 이루겠죠. 그러면 이 자산은 매입이든 제조든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럼 이때 취득을 할 때 반드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취득 부대 비용. 그러니까 취득에는 매입과 제조가 있는 거고 이걸 통틀어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취득을 할 때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 이렇게 됩니다. 예시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옷을 인터넷으로 살 때 배송비 내야 되죠. 배송비 안 내면 안 보내주잖아요. 배송비가 취득 부대 비용인 거예요. 배송비를 내야 옷을 내가 취득할 수 있잖아. 반드시 들어가죠. 반드시. 그게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옷은 인터넷으로 옷 사면 택배비를 내야 된다.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려면 요새는 플랫폼으로 사고 팔죠. 영문 S 써가지고. 그럼 내가 주식을 산다 하면 그 키움증권에서 내 대신에 주식을 사고 팔아주고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반드시 들어가지. 그럼 지금 내가 사는 아이템이 지분증권, 채무증권이니까 이걸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취득 부대 비용이죠. 자산이니까 지금. 그럼 이걸 다루는 방법이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그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 이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해요.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해요. 원칙이에요. 근데 이 이유는 재고 자산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참고로 써두시면 좋겠죠. 이유는 재고 자산에서 할 거다. 아직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해는 시켜드릴 거니까. 그럼 지금 상황을 볼게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주식이고 여기 9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에요. 내가 취득하는 자산 90만 원. 근데 이걸 사는데 3만 원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3만 원이 지금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럼 이게 원칙대로라면 이 3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93만 원 이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따로 썼죠. 왜일까요? 원칙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예외예요. 예외도 있겠죠.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나 그런데 특히 회계나 세법 뭐 어디에나 다 그렇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다른 말로도 쓰거든요. 허용이라는 말로도 써요. 약간 느낌이 원칙은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아 근데 그 정도는 허용해 줄게. 그럼 그게 약간 예외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 대신에 허용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느낌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외는 어떻게 하냐 한 개 있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거든요. 뭐일 것 같아요? 단기매매 증권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유일합니다. 유일.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유일한 예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면 패턴을 어떻게 잡으면 좋으냐면 예외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예외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가 원칙이라고 외우면 돼. 그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라고. 원칙하고 예외가 아니라 예외를 하고 원칙 이러면 되잖아. 그럼 안 외워도 되잖아. 단기 매매 증권 빼고 다 원칙이니까. 그럼 처음 본 것도 다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회계는 흑백 논리가 있으면 좀 좋아요. 회계에서만. 평소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회계가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면 한 개가 기준이 있고 나머지 한 개는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를 알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찍었다고 할 수는 없지. 한 개를 정확히 아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예외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 금액을 더해버리면 되니까 특별한 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냥 더하면 끝나니까. 근데 예외는 그렇지 않다는 소리겠지. 얘는 제가 따로 썼잖아요. 이 단기매매 증권은 이 취득 부대 비용을 따로 씁니다. 배정 과목을 따로 배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알아둬야겠죠. 이름도. 일단 답은 900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세트로 같이 외워야겠죠. 그러면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이 나오면 비용은 출처를 찾아야 된다. 돈을 어디서 썼는지. 네, 얘는 900이라고 써있죠. 900은 영업 외거든요. 영업 외. 그러면 한번 이것도 묶어볼게요. 왜 얘는 900번을 쓸까? 제가 영업이 본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업. 이게 상대적인 건데 우리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식을 사야 되나? 꼭 남의 회사 주식 사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투자 차원에서 살 수는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가 남의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영업이 아니에요. 맞죠? 영업 아니죠? 그럼 그 영업이 아닌 행위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잖아 지금.
그럼 900번이 되는 거지. 안 사도 되는데 사고 있잖아요. 그럼 900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럼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다 900번이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증권회사 생각해봐요. 증권회사는 그 투자금 받아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일이죠. 그럼 그 회사는 900번이 아닌 거예요. 자기 영업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게 900번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수수료 비용을 검색하면 500, 800, 900 3개 나와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이때 답은 3만원 900번 수수료 비용이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럼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번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았는가, 포인트가 뭔지 좀 짚어볼게요. 8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험에서는. 문제를 일단 읽으면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8번 문제는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럼 물건을 샀네. 그럼 주식을 살 때 액면가가 필요 없다 그랬죠. 액면가를 하나 제낍니다.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90만 원에 샀죠? 9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 이슈가 나오지. 근데 예외가 단기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럼 얘가 단기매매 증권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인지 알려면 얘가 시장성이 있는지 시세차익 목적인지를 봐야 되죠. 근데 봤는데 둘 다 통과했네. 그럼 얘는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유일한 예외 당첨. 그럼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을 900번 수수료로 써야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물건을 샀다. 단기매매 증권인가? 아닌가? 맞다. 그러면 900번 수수료. 아니면 더하면 되죠. 그럼 이 8번 문제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성이 없으며로 바꿔볼게요. 딱 한 글자 바꾸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으며로 딱 바꾸면 답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게요. 여기서 바뀌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안 바뀌죠. 90만 원짜리를 샀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름이 어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 아닌 거죠. 그럼 예외인가요? 원칙인가요? 원칙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이라 쓰나요? 93만 원으로 답이 바뀌어버리죠. 한 글자 바꾸면 답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내고 싶겠지. 내고 싶을 것 같은 걸 잘 공부해야겠죠. 네, 뭐 그런 디테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중요한 주제가 있고 시험에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단기매매 증권은 실제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남의 주식을 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중요하다고. 근데 시험에 내긴 좋지. 어쩔 수 없다. 진짜 많이 내거든요.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계정 과목을 쓰면 계정 과목에 코드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치면 그 옆에 번호가 붙어서 그냥 같이 골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장성이 뭐 없다 그렇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 비유동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름이 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숫자가 다를 거예요. 그럼 거기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 유동, 비유동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만약에 답이에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두 번 써있겠죠? 일단 유동, 비유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숫자가 달려있다 했잖아요.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두 개란 소리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는 소리죠. 작다 크다로 외우면 돼. 맞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게 유동입니다. 작은 게 유동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작은 게 유동이다. 큰 게 비유동이다. 왜냐면 코드 번호를 잘못 고르면 계정 과목을 잘못 고른 거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잘못 써도 되면 한 개만 있겠죠. 네, 이것까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8번 문제에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 써 있잖아요. 이걸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시세 차익 목적.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리고 비유동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치면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작은 게 위에 떠 있거든요. 엔터 치면 틀려요. 내려서 엔터 쳐야 된다고. 장기는 비유동이니까. 그 코드 디테일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만기 보유 증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해놓으면 다 풀어놓고 여기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작거나 클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8번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입니다. 취득. 그러니까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8번이 취득인데 9번도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 9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묶어주시면 돼요. 8번, 9번. 팔 번, 9번을 묶어두는 게 두 개 똑같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자료를 볼 때 제가 어떤 스타일로 정리를 해놨는지 알면 좀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유형별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사는 거, 파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넣는데 지금 8번, 9번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 똑같은 문제를 두 번 넣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8번에서는 시장성이 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이렇게 두 개 말했잖아요. 근데 9번 가볼게요. 9번에서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이거는 말을 했죠? 근데 상장회사라 써있죠. 상장회사가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냥 상장회사는 시장에 올렸으니까 시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좀 다르고요. 그러면 둘 다 단기 매매 증권인 건 아셨죠? 근데 이 9번에서는 매입 수수료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8번엔 안 써 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족이 붙으면 뒤에 부연 설명이 붙으면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9번 문제에서 매입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 말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그냥 그어두세요. 안 보이게 끊지 말고 한 줄로 그냥 끌어두세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부연 설명이 나왔을 때 이건 의미가 있다, 이건 의미가 없다를 계속 말해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표시해 두시면 좋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있으나 없으나 답이 똑같아요. 왜냐면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이 900번 수수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 없어도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넣은 애들도 있어요.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9번은 그냥 따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답은 안 쓰겠습니다. 9번은. 그럼 8번, 9번은 묶어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네요. 그리고 그 또 제가 추천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차 만들기예요. 지금 이게 적지 않잖아요. 문제가 150문제인가 그럴 텐데. 근데 150문제면은 이게 뭐 그 인터넷 서류 이런 게 아니니까 막 검색이 안 되잖아요. A4 용지 같은 거 한 장 따가지고 목차를 따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유동자산, 당좌자산 쓰고 첫 번째 현금 가부족했죠.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걸 따로 써놓는 거예요. 종이에. 그리고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같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볼 때 편하겠죠. 그 옆에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좀 직접 했으면 해서 일부러 주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목차를.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차부터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목차를 한번 만드는 걸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순서가 외워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긴 하더라만. 네. 그럼 나중에 좀 찾기가 힘들어서 저야 대충 아니까 막 그냥 찾아서 쓰는데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그럼 10번. 10번은 주제가 바뀌어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거든요. 평가. 미리 좀 적어볼게요. 10번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예요. 그냥 평가라고만 써주셔도 되겠죠. 어차피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제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럼 10번은 11번도 평가네. 10번, 11번은 평가입니다. 10번, 11번이 평가고 12번은 처분입니다. 12번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그러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배우고 있는데 3개가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첫 번째 주제가 취득입니다. 취득. 첫 번째 주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처분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매매잖아요. 팔매, 살매. 그러니까 팔려고 한 거죠. 그럼 취득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이 전제가 되는데, 근데 얘가 3번이에요. 2번이 있단 소리죠. 평가라는 건데, 평가가 2번인데, 근데 평가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평가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이게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에서. 평가는 12월 31일에 하거든요. 즉 결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마감, 클로징을 할 거예요. 왜냐면 12월 31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 왜? 보고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내가 취득을 10만 원 했어요. 10만 원 했어요. 그럼 이게 그 금액이 그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개념을 계속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당시 있죠. 그 당시의 공정 가치예요. 그때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첫 번째 그 당시의 공정 가치. 이거 안 어렵죠?
그럼 그 당시에 공정가치가 10만 원이니까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죠. 그럼 그 당시에 공정가치는 곧 취득 원가가 돼요. 취득 원가. 취득할 때 쓴 돈. 취득 원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당시 공정가치로 취득을 했으니까 곧 취득 원가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주고 샀다 했죠? 그럼 이 10만 원을 장부에 적어요.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이게 곧 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세 개가 일치하죠. 세 개가 일치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10만 원에 샀죠. 네,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12월 31일인 거야. 그럼 내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9만 원이 됐는데 12월 31일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실제로 10만 원 주고 샀죠. 그럼 이거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12월 31일에 지금 시세가 9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10만 원 냅두면 장부 금액에 10만 원 써있죠. 그럼 이대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우리가 1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겠네? 거짓말이죠. 분식회계예요. 9만 원이잖아. 그럼 사기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반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리예요. 12월 31일로. 그러니까 12월 31일 마감하는 날은 업데이트하는 날. 12월 31일 걸로 모든 걸 최신화해요. 왜냐면 오늘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말은 내가 12월 31일 전에 팔아버리면 평가해요? 안 하지. 안 팔았으니까. 12월 31일에 지금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올랐든 내렸든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평가예요. 평가는 최신화입니다. 12월 31일 날짜의 금액으로 최신화하는 걸 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갖고 있어야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한 애들을 내겠지. 그럼 이때 이 9만 원은 12월 31일의 공정가치죠. (9만 원은) 12월 31일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면 이거 괴리를 한번 보세요. 장부 금액은 지금 10만 원이죠. 근데 지금 공정가치 9만 원이죠. 그럼 장부 금액 얼마 돼야 돼요? 9만 원 돼야 되죠. 그럼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 원을 빼야 되죠. 이거 현금 과부족이랑 똑같잖아요. 먼저 가격이 떨어졌지. 그럼 장부도 야 너도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랑 장부랑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금이면 현금 과부족이고 주식이면 평가고 똑같다고 전제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놓으면 이거 현금 과부족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겠지. 그럼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지 계속. 주식은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평가 손실인가?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면 이 12월 31일의 공정가치는 곧 장부금액이 되겠네 이제. 얘가 장부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원래 장부금액이 1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9만 원이 되죠. 그럼 이 장부금액은 이제 필요가 없지. 임기가 끝났잖아요. 얘한테 물려주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최신화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당시 공정가치랑 취득원가가 10만 원인 건 팩트잖아요. 이건 안 바뀐다고. 근데 장부 금액은 바뀌죠. 장부에 기록된 건 바뀌어야지. 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가예요. 그럼 평가의 키워드는 차액. 차이가 나는 금액. 차액입니다. 차액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현금 가부족이랑 똑같아요. 차액을 조정하는 거다. 회계의 핵심입니다. 안 맞으면 맞춰라.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10번 문제. 10번 문제 기말 이렇게 써있죠. 기말 12월 31일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과부족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31일은 긴장을 하는 날이죠. 뭐라도 해야 되는 날. 근데 12월 31일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 그럼 10번은 기말이잖아요. 뭐라도 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신화를 한다고. 그럼 뭘 최신화를 하지?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써있네요. 근데 원래는 이것만 하면 됐는데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11만 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 만 원 벌었다 그러죠. 근데 회계에서는 안 돼요. 회계에서는 10만 원짜리가 11만 원 되잖아요. 번 거 아니에요.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 개념만 잡고 원래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산회계 1급이 그 위에 전산세무 2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는 회계 위주로, 재무회계 위주로 배우고 전산세무는 세법 위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여기 내요. 그러니까 범위가 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좀 추세는 전산회계 1급 듣고 전산세무 2급 듣고 회계 1급을 따는 추세예요. 좀 참고는 하셔야 돼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근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본을 잡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됐어. 근데 이게 두 개 있다고 할게요. 두 개. 내가 이거 두 개 샀거든요. 10만 원짜리를 두 개 샀는데 둘 다 11만 원이 됐겠지. 근데 한 개는 팔았고 한 개는 안 팔았어요. 한 개는 팔았고 한 개는 안 팔았어. 그럼 한 개 판 거는 만 원 벌었죠. 그럼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는 안 팔았죠. 그럼 그것도 번 거예요. 회계는 기준이 뭐냐면 뭐가 번 거냐면 만 원을 보여달라 그래. 만 원 벌었으면 만 원 보여달라고. 그럼 판 거는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안 판 거는 어떻게 보여줘요? 주식 창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만 원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번 거 아니라 그래. 근데 전 기분이 좋은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다. 회계는 구분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그럼 번 거랑 벌 수도 있는 건 다르네. 그걸 구분하자 이거지. 회계는 그걸 구분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만 원이 올랐죠? 엄밀히 따지면 2만 원 번 거잖아요. 총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면 자산 증가랑 같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다 써볼게요. 자산 증가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자산 감소. 자산 증가랑 자산 감소가 같이 나오면 돈 주고 물건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줘서 돈이 없어지고 물건 사서 물건 들어왔다. 근데 지금 주식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자산이 오른 건 맞는데 자산이 떨어진 건 없죠. 그럼 이건 아니야. 경우의 수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이 느는 경우 중에 부채가 느는 경우도 있죠. 돈 빌렸을 때. 부채가 늘 수도 있는데 지금 부채가 느나요? 안 늘죠? 그럼 얘도 탈락. 둘 다 제거됐죠? 세 번째, 자본.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 아빠한테 용돈 받았는데 안 갚을 거죠? 그럼 자본이잖아. 자본 일단 냅두고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 자본 증가. 길 가다 돈 주면 자산 들죠?
기분 좋죠? 수익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자산 감소랑 부채 증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2개는 사실 잘 모르겠다. 2개 남았죠? 그럼 비교해 볼게요. 10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수익. 팔면. 처분을 하면 만 원이 실현되죠. 이루어지죠. 만 원이 실제로. 그래서 처분을 하면 실현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이 좋단 말이야. 진짜 만 원을 손에 쥐었으니까. 수익. 기분 좋다. 팔면 수익으로 써라. 인정해준다. 그거 진짜 너 기분 좋겠네. 근데 한 개는 안 팔았죠. 근데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근데 불안함도 있잖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니까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본 남았지. 그럼 어떻게 얘한테 넣어야지 뭐. 그럼 전 아직 팔진 않았는데요? 그럼 평가죠. 그럼 평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 처분이 실현인데 평가는 미실현이겠지. 만 원 없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제 친구가 비트코인을 하거든요. 한 5천만 원 갖고 해요. 근데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막 한 1,000만 원 떨어져도 아니야,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맞잖아, 미실현이니까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손절하면 어때요? 1,000만 원 날리는 거지. 안 팔면 날리는 건 아니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미실현은 수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급이 다른데. 그럼 어디 가야겠어요? 자본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회계를 잘하는 거라니까? 왜냐면 경우의 수가 4개가 있는데 주식 가격이 올랐으면 자산 감소 아니고 부채 증가 아닌 거 알았죠? 그럼 2개 남았잖아요. 근데 팔면 기분 좋으니까 수익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평가는 자본인가? 그럼 아는 거라고. 구조를 마스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자본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러면 또 보면은 자본과 수익이 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급은 다르지만 방향은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평가를 하니까 지금 평가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0번을 보면은 날짜를 좀 적어 놓을게요. 취득원가에 날짜가 안 써있죠. 제가 그냥 날짜를 임의로 정해드릴게요. 취득원가에다가 2019년 7월 1일 이렇게 써놓을게요. 2019년 7월 1일이라고 씁시다. 10번을 취득원가에다가. 그럼 날짜가 3개가 다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 2019년 7월 1일에 1,500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장부 금액이겠죠. 처음에 샀을 때. 근데 19년 12월 31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00이네? 그럼 1,400으로 바꿔놨겠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100을 뺐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마이너스 100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왜냐면 지금 날짜가 오른쪽에 20년 12월 31일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이에요. (19년 12월 31일이) 오늘일 리는 없죠. 내가 1년 뒤 금액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날짜가 3개 있으면 제일 뒤에 게 오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이 오늘이다 이렇게 알아두면요. 그럼 내가 1,500에 사서 1,400으로 금액을 바꾸는 평가를 했었겠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팩트라고요.
그럼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1,400이라고 써있지 1,500이 아니라 왜냐면 그 작업을 1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1,360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40을 빼는 것이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오르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로 하면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칙대로 얘는 자본 마이너스 100, 자본 40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거 단기매매 증권이잖아요 얘는 평가도 예외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도 수익이에요 평가가 수익이에요 그럼 평가인데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고 그럼 평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비용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 취득 부대 비용도 예외고 평가도 예외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단기매매 증권이라 그래요 이름이 생각해봐 단타 칠 거잖아요 단타의 생명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에 들어가서 11만원에 팔았다 할게요 10만원에 들어가서 11만원에 팔고 싶다 근데 10만원에 살 때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수수료 한 1,000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는 1,000원을 더 했잖아요 근데 난 지금 단타 칠 거거든요 그러면 10만원에 들어가서 11만원에 팔아야 된다 이 금액이 정확히 만원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00원을 보태버리면 희석되잖아요 난 10만원에 들어갔는데 10만 1,000원이라 써있잖아요 그럼 난 만원을 먹은 건데 9,000원 먹은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의도랑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 이 말이지 수수료는 수수료고 난 10만원에 들어갔다 11만원에 팔았으니 난 만원을 먹었다 단타처럼 이것 때문에 구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살 때 얘만 예외로 단타니까 근데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팔고 싶은데 못 팔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못 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미 팔았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판 것처럼 해버려 그냥 단타니까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애죠 단타니까 일단 그렇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답은 블로그에 다 있거든요 답 확인하시면 됩니다